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K무크 신규 강좌 혁신 경영을 위한 다양성 전략 온라인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KUBS 아나운서 이혜민입니다. 네,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못 뵈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채팅창으로 열심히 인사말 남겨주시고 실시간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혁신 경영을 위한 다양성 전략 강의를 담당하시는 이종구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특강에 참여한 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대면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자, 저의 전략 경영을 혁신 경영을 위한 다양성 전략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본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양성의 철학을 더 잘 생각해보는 즐거운 여정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온라인 특강의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새로 개강한 신규 강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수님의 특강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는 사전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이 있겠습니다. 사전 질문 우수자와 실시간 참여 우수자는 나중에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신규 강좌 소개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선 혁신 경영을 위한 다양성 전략 강좌의 홍보 영상을 같이 보실까요? 한마디로 기업 경영인 혁신을 위해서 다양성, 즉 다이버시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혁신 경영을 위해서 신기술이나 차세대 마케팅 등 여러 전략적 요소를 가미합니다. 본 과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성의 중요성을 먼저 짚어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다양성이라는 전략적 요소를 적용해서 혁신 경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한마디로 다이버시티, 즉 다양성의 중요성을 설파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은 단일 민족과 유교적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다양성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해왔고 이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 경영과 비즈니스에서 다양성이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본 과정은 다양성, 다이버시티가 주제인 만큼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는 다양성과 삶, 그리고 공존에 관한 이야기로 사회 현상이나 인문학, 그리고 우리의 교육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의 문제를 다루고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다양성과 기업,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로 경영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의 이론적 배경이나 다양성 정책, 그리고 다양성과 리더십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 기업 사례들을 통해서 성별이나 세대 다양성, 그리고 과학기술과 다양성 등 비즈니스의 중요한 다양성의 축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양성이든 무엇이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본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우선적으로 눈과 귀를 열고 다양성의 원리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성의 원리는 우리 대부분이 아는 것보다도 훨씬 큰 스펙트럼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학습
학자들이 미리 알고 과정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이 강좌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인 다양성을 성공적인 비즈니스 그리고 혁신 경영을 위한 전략적 요소로 활용하는 다양성 전략을 다룹니다. 네, 이제 교수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이 특강 의뢰를 받았을 때 사실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주제와 어떤 얘기를 해야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본 그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잠깐 조금씩이나마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는 그러한 주제를 첫 번째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다양성과 우리의 미래 모습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하나의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양성 인재의 시대인데요. 이 다양성 인재의 시대는 제 과정에서 3주차의 어떤 하나의 단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본 과정을 소개하겠는데요. 본 과정을 구체적으로 각 주차별로 소개하기 전에 본 과정의 테마가 되는 혁신 경영을 위한 다양성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혁신 경영을 위한 다양성 전략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풀이하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이제 혁신, 이노베이션은 MIT의 에드 로버트 교수님이 정의하신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은 발명과 상업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발명, 인벤션과 상업화, 커머셜라이제이션이 곱하기라는 연산자로 구성되어 있는 정의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발명은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상업화는 고객에게 가치를 배분하고 그로 인해서 이윤을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하게도 곱하기의 연산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둘 중 하나가 0이면 0이라는 얘기죠. 즉 발명이나 상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곧 혁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명품의 상업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곧 혁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의 의미는 훌륭한 가치를 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배분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좀 나이브한 정의로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혁신에 대한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혁신 경영은 무엇일까요? 혁신 경영은 혁신을 위한 기술,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마켓 포지셔닝 등 다양한 경영 요소를 융합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혁신 경영을 위한 다양성 전략의 의미에서 다양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다양성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자, 본 과정을 전체를 통해서 다양성의 정의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다양성, 또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다양성, 또 다양성의 사전적인 정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름 또는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수용하는 것을 다양성으로 정의했고요. 다양성 전략이라 하면 비즈니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이나 서로 다른 사물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혁신 경영을 위한 다양성 전략,
앞에서 정의한 모든 내용들을 융합해서 생각해 보면 기업 경영에서 혁신을 위해 서로 다른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을 조화롭게 이끄는 여러 가지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혁신 경영, 혁신을 위한 경영 요소를 융합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다양성이라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과정은 다양성이라는 패러다임을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16주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주차마다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짤막짤막한 스냅샷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주차는 사회와 다양성입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종 갈등의 문제들, 이로 파생되는 외국인 혐오증, 제노포비아라고 하죠. 이런 제노포비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성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여러 사회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성 문제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주차와 3주차는 인문학과 다양성입니다. 인간의 본질과 그 속에 담겨진 다양성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사례, LGBT, 즉 성소수자의 문제죠. 이런 문제나 영화나 성서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다양성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성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교육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주차는 교육과 다양성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특히 탈무드를 통해서 배우는 다양성의 인사이트를 배우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다양성과 우리의 삶, 그리고 공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5주차에서 15주차까지는 다양성과 기업,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주차는 다양성과 기업 경영 첫 번째 시간으로 기업 경영의 관점의 다양성의 정의와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다양성 관리를 위해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전략과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성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주차는 다양성과 기업 경영 두 번째 시간으로 주로 기업들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IBM과 로얄 더치 쉘의 사례를 가지고 전형적인 다양성의 사례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의 사례들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CDO라고 하죠. 자, CXO 중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부분인데요. Chief Diversity Officer, 최고 다양성 책임자의 역할과 그 책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7주차는 특강으로 진행합니다. 주식회사 테스트웍스의 윤석원 대표님께서 인공지능 데이터 전문 사회적 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성을 품은 사회적 기업이 우리 미래 기업의 모습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특강을 해주실 겁니다. 특히 잠재력이 있는 다양성 집단, 경단녀라고 하는데 경력단절 여성이나 장애인 등이 직무교육과 사회 적응 훈련을 거친다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직접 기업 운영을 통해서 실험을 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8주차와 16주차, 8주차는 중간고사고요. 16주차는 기말고사입니다. 뒤에서 평가 방식은 설명드리겠지만 본 과정의 매 단원의 끝에 그 생각해 보기 거기에서 주로 출제를 해서 리포트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9주차는 다양성과 기업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업 문화와 제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성 문제, 그리고 D&I, Diversity and Inclusion의 의미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특히 글래머 업무와 가사 업무의 문제,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인 ERGS, Employee Resource Group이나 스피커 문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0주차도 특강으로 진행할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다양성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성상용 교수님께서 다양성 활용을 위한 HR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특강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여기에서는 기업의 인력 다양성과 다양성 관리 문제, 그리고 인사관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주차는 다양성의 리더십입니다. 다양성의 원리는 아무래도 탑다운 방식으로 작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 다양성의 리더십이 중요해지는데요. 자, 11주차에서는 포용의 리더십, 그리고 공감의 리더십, 또한 다양성 전략을 위한 리더상과 스타일의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주차는 리더십 다양성입니다. 앞에 11주차와 타이틀 주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서로가 다릅니다. 자, 리더십 다양성은 리더십 자체가 다양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다양성, 보드 다이버시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최고 경영자 조직의 다양성, TMT 다이버시티라고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리더십 다양성의 가치와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13주차에서 15주차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다양성의 주제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다양성의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세대 다양성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회든 기업이든 잠재적으로 묻혀있는 문제가 바로 세대 간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안에서 공존하는 여러 세대들, 아직까지도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 G세대, 알파 세대 간의 문제와 다양한 해결 방안 등을 이 부분에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14주차는 성별 다양성입니다. 여러분한테는 매우 익숙한 다양성이죠. 특히 젠더 평등에 대한 사회적인 움직임이나 기업 경영 차원에서의 성별 다양성과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세 분의 여성 리더십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미디어컴의 카렌 브래킷 회장님, 그리고 페이스북의 레지나 듀건, 핀터레스트의 캔디스 모건, 이 세 분의 다양성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15주차는 혁신기술과 다양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혁신기술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 혁신기술과 다양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과학과 다양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혁신 기술 중에서 AI, 인공지능의 다양성 문제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AI의 편향성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봅니다. 본 과정의 참고 도서로는 2016년에 제가 발간한 다양성 전략이 있고요. 2019년에 마찬가지로 제가 발간한 다양성 칼럼집인 다양성 시대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한 아티클들을 참고를 했고요. 특히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에서 매달 발간하는 디베르타스도 제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과정 소개의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은 중간고사 45%, 기말고사 45%, 출석 10%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는 1에서 7주차까지의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각 단원 생각해 보기에서 2개 내지 3개 문제를 출제하고 리포트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말고사는 9에서 15주차까지의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리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소개를 드리고요. 잠시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다양성 인재의 시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좌뇌형 중심의 시대는 가고 우뇌형 중심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요. 그래서 본 강의는 좌뇌형 시대가 가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고요. 또한 우뇌형 중심의 시대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다양성의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핑크는 그에 져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 A Whole New Mind에서 새로운 시대는 다양한 사고와 다채로운 삶에 대한 접근으로 활기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뛰어난 분석 능력과 순차적인 사고를 잘하는 좌뇌형 인간이 성공을 했었죠. 이제는 다양한 패턴을 잘 감지하고 감정과 비언어적 표현을 잘 해석하는 종합적 능력을 지닌 우뇌형 인간이 성공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학력 중심의 사회를 살아왔죠. 대학 입시를 위한 수학 능력 시험이나 각종 시험들은 주로 논리적이면서 순차적이고 빠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좌뇌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좌뇌 지향적인 정책으로 다양한 계층의 평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직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었죠. 자, 하지만 이제 학력주의 시대는 점차 저물어 가고요. 우뇌형 사고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니엘 핑크는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풍요로움이죠. 우리는 좌뇌적 사고로 인해서 풍요로움을 얻었습니다. 즉 좌뇌의 논리력과 분석력이 하이테크 기술의 발전을 불러왔고요. 좌뇌형 지식 근로자 집단의 능력으로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으로 좌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시아입니다. 과거의 좌뇌형 중심의 화이트 칼라의 일이 이제는 아시아 대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전문적인 일일지라도 단편적이거나 반복적인 일들은 저비용의 아시아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좌뇌의 위상은 계속 떨어집니다. 자, 마지막 이유는 자동화입니다. 20세기는 기계들이 인간의 물리적 힘을 대신했고요. 그것이 바로 1차 산업혁명의 시작입니다.
21세기는 AI와 클라우드,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인간의 좌뇌를 대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사람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대신 개발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죠. 실로 기술들이 인간의 좌뇌를 능가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식 근로자의 시대는 지나가고 하이 컨셉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이 컨셉의 정의는 다양한 패턴과 기회를 잘 감지하고 예술적 미와 감정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조하는 융합적인 능력입니다. 즉 이것이 운회적 인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니엘 핑크는 다양한 사람들과 잘 공감하고 미묘한 인간관계를 잘 다루는, 즉 하이터치의 능력을 갖춘 다양성 인재의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운해형 인재, 즉 다양성 인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니엘 핑크는 여기 6가지 능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디자인 능력입니다. 디자인은 우리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변 환경을 꾸미려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적인 감수성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은 서로 다른 분야를 접목하는 작업이어서 이런 융합적인 사고와 안목을 갖춘 사람이 오늘날의 복잡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스토리 능력입니다. 오늘날 지식이나 팩트는 거의 무료로 빛의 속도로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팩트를 엮어서 감성적인 임팩트를 제공하는 능력입니다. 자, 스토리의 예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날 비즈니스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전달하고 설득하는 수단이 바로 스토리인 셈입니다. 자, 세 번째 능력은요, 조화의 능력입니다. 조화는 작은 조각들을 결합하는 능력으로 서로 다른 패턴이나 특성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흔히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 바운더리 크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조화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다양한 인생 경험을 즐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헝가리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미하이 칙센미하이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여러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디자이너 클레멘트 모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다중 렌즈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다중 모드에서 일하고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뉴스위크지의 소유주인 시드니 하머는 이런 말을 했죠. MBA 출신이 아닌 시인을 임원으로 데려오라. 시인은 시스템적 사고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네 번째 능력은 공감 능력입니다. 즉 자신을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느낌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죠. 오늘날 변호사는 더 이상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률 지식은 손쉽게 온라인 서비스로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변호사의 능력은 고객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하는 그런 변호사가 성공합니다.
한편 여성의 뇌는 남성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로 성별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능력은 놀이입니다. 즉, 이 일의 즐거움을 아는 것이죠.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사는 일과 놀이를 결합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한 인사관계자는 이렇게 말하죠. 즐겁게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한다라고요. 마지막 능력은 의미입니다. 저명한 유대인 신경정신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즐거움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다. 또 유명한 미국의 경제 역사학자인 로버트 윌리엄 포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삶의 수단은 있으나 삶의 목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돈 못지않게 의미를 제공하는 직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는 기업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운해형 인간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운해를 억누르고 좌뇌 중심으로만 살아왔다는 말이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좌뇌와 우뇌는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단지 이제껏 소홀히 해왔던 우뇌적 특성을 더 잘 살려서 다양성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핑크가 말한 다양성 인재의 조건은 가히 종합예술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능력은 시각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스토리는 청각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선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디자인 능력으로 시선을 끌고 그 다음은 스토리로 감성을 자극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만드는 뼈대는 조화와 공감이 되겠고요. 놀이와 의미는 이 모든 다양성 인재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이제 Q&A 시간이 있겠습니다. 참여 신청하신 분들에게 사전에 받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다양성에 주목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강좌도 그렇고 저서들도 다양성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박사 과정에서 사실 국제 경영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기업과 미국이나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비교, 특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발견된 것이 바로 다양성의 주제입니다. 흔히 경영학적으로 요즘에는 다양성이란 말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경영학적으로는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HR이나 그리고 마케팅 또한 리더십 이런 것처럼 사실 다이버시티는 하나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 굉장히 생소하죠. 그만큼 우리의 기업들이 다양성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CDO, Chief Diversity Office는 웬만큼 중견기업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은 다 CDO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 용어조차도 생소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 강좌와 함께 병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자료들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이미 강의를 준비하실 때 참고한 저서나 자료들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서 다양성 전략 그리고 다양성 시대 말씀해 주셨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자료들도 참고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소책자 디베르시타스 맞나요? 네. 참고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외에도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다 답변을 다 잘 해주셨는데요. 다양성, 다이버시티에 대한 사실 논문은 국내도 그렇고 특히 이제 해외에 여러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논문들을 참조를 하시면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환경은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완강 이후에 심도 있게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사실 제가 많이 제가 뭐 책을 쓰면서도 많이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HR뿐만이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3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에 가장 관심 갖고 계신 다양성에 대한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에 대해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여쭤본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 특강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다양성은 물론 성별 다양성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세대의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멀티 세대 여러 세대들이 공존하고 있는 아주 전례 없는 기업 조직을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갈등이나 이런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계속해서 기업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반대로 이것을 잘 다루게 되면 아주 창의적인 에너지를 일으키면서 기업에게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대 다양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질문을 되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질문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물 증정에 대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우수 질문자들 그리고 오늘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서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선물은 소정의 기프티콘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교수님 혹시 오늘 온라인 특강 어떠셨나요? 아주 즐거웠고요. 또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양성이란 패러다임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제 과정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내린 정의처럼 다양성은 인지하고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활용하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체화하는 다양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강좌에서 앞으로 어떠한 내용을 다룰지 그리고 강좌명의 키워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혁신 그리고 또 다양성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라 저도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K무크 신규 강좌 혁신 경영을 위한 다양성 전략 온라인 특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